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유혹하는 낭독 극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청룡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도 새해에도 단원 FM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 유혹하는 낭독극장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의 첫 번째 유혹하는 낭독극장은 동화를 각색한 낭독극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꿈을 이룬 돌멩이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쓴 작가님은 현재 경기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이시며 시, 수필, 소설, 동화 등 작가로서의 활동도 활발하지만 올해로 34년째 안산여성문학회 대표로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작가님이십니다. 또 이 동화를 각색한 윤미라 배우는 저희 극단 유혹의 단원이면서 시니어 극단 울림의 대표이기도 하시고 안산연극협회 배우로 안산여성문학회에서는 시인이자 낭송가로 활동 중이십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형박물관으로 간 돌멩이라는 책을 쓴 저자 신옥철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구연가님의 음성으로 더 많은 독자와 만나게 된다고 하니 참 기쁩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돌멩이의 큰 꿈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생물인 돌멩이가 무슨 꿈이 있을까 생각하지요. 처음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돌멩이 중에서도 길가에서 발에 차이는 작은 조약돌에게 꿈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해외여행길에서 돌멩이가 사람이 사는 집이 되고 교회가 되고 왕자와 공주가 살던 근사한 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길가에 구르는 하찮은 돌멩이도 큰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로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쓸모없는 것이라고는 없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글로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세상의 어린이들이 소중한 꿈을 가꾸고 키운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 될까 생각했지요. 지금은 어린이 독자들이 보내주는 많은 독후감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이 된 돌멩이를 만나기 위해 영국으로 가보고 싶다는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동화를 쓰는 사람이어서 참 행복합니다. 앞으로 제 글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꿈의 씨앗을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박물관으로 간 돌멩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꿈을 이룬 돌멩이 이야기 속으로 떠나 보실까요? 대형 박물관으로 간 돌멩이. 1부. 가슴 속에 꽃을 피우는 돌. 햇볕 따뜻한 어느 봄날, 바닷가 작은 마을 어느 집 장독대. 엄마는 수도가에서 빨래하고 있고 7살 소녀는 장독대 옆에 앉아 동화책 걸리버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아, 심심해. 우리는 언제나 걸리버처럼 새로운 세상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 나는 임금님이 사시던 덕수궁이 되고 싶어.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얼마나 좋을까? 나는 동화 속에 나오는 행복한 왕자님의 동상이 되고 싶어. 그럼 그 착한 제비도 만날 수 있을 텐데. 얘들아, 나도 꿈이 있어. 깜짝이야. 너 우리 말이 들리니? 아주 잘 들리는데? 야, 가끔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어. 이 집에서 우리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정말?
그럼 나도 어른이 되면 너희들 말을 못 듣는 거야? 아마 그럴걸? 하지만 네가 우리와 매일 이야기를 나눈다면 어떨지 모르지. 정말? 그럼 매일 여기 와서 너희들하고 얘기할래. 그래, 난 좋아. 정말 심심했거든. 네가 매일 세계 여러 나라의 이야기가 담긴 동화책을 읽어준다면 우리도 더 큰 세상을 꿈꿀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 꿈이 뭐라고 했어? 난 임금님이 사시던 덕수궁이 되는 것. 내 꿈은 멀리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나는 더 넓은 세상으로 가서 뭐라도 새로운 것이 되고 싶어. 그런데 넌 꿈이 뭐야? 난 평강공주가 되고 싶어. 얘들아, 우리 오늘 얘기 나눈 꿈들 잊지 말고 꼭 이루자. 그래, 이러자. 소녀는 쑥쑥 자라서 8살이 되었고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해서 장독대가 있던 시골집을 떠나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소녀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점점 성숙해지며 꽃과 새와 돌들의 말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자동차를 타고 온 나라를 돌아다녀야 할 정도로 바쁜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 바쁘다 바빠.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지금까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야? 지금 난 행복한 걸까? 내 꿈이 뭐였는지 통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건 네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야. 아이, 깜짝이야. 너 누구야? 나야 나. 나 여기 있어. 세상에, 넌 그 장독대에 있던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되고 싶다던 그 돌멩이구나. 이제야 날 알아보네. 와, 믿을 수 없어. 넌 꿈을 이루었구나. 꿈을 완벽하게 이룬 건 아니야. 원래는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되고 싶었거든. 하지만 넌 행복한 왕자의 나라에 왔잖아. 그것도 돌멩이의 몸으로. 하긴 그래. 넌 뭐가 되었니? 평강공주가 되고 싶다고 했었지? 아, 맞다. 내 꿈은 평강공주가 되는 거였는데 난 아무것도 되지 못했어. 지치고 힘든 어른이 되었을 뿐이야. 그런데 넌 어떻게 행복한 왕자님 동상이 있는 이 먼 나라까지 올 수 있었어? 난 말이야. 절대로 내 꿈을 잊은 적이 없어. 내 얘기가 궁금하니? 당연히 궁금하지. 어서 들려줘봐. 네가 학교에 간다고 떠난 다음 해에도 따뜻한 봄은 다시 찾아왔고 우린 그 장독대에 그대로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교회가 보이더라고. 얘들아! 저 멋진 교회 좀 봐. 저 건물은 모두 돌로 만들어졌어. 계단이랑 담벼락, 높은 뾰족탑까지 모두 돌이야. 돌 눈엔 돌만 보인다더니. 야, 저건 그냥 멋진 교회야. 누구도 저 교회가 돌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선 아무 관심도 없다고. 그런가? 하지만 너무 멋있잖아. 난 그냥 저 돌들이 부러워. 저기서 보면 넓은 들판이 다 보이겠지? 일요일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찬송가도 들려줄 테고. 난 저 교회의 담이라도 되고 싶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돌로 태어났으니 그냥 돌처럼 살아. 그냥 꿈이라도 꿔보는 거지 뭐. 에이.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여기에요? 레스토랑을 지을 자리가? 그래, 어떠냐? 앞에 푸른 바다가 보이고 큰 도로도 있고 위치가 참 좋지. 네, 할머니. 오랫동안 버려둬서 그렇지. 이곳에 레스토랑을 지으면 근사할 거야. 네 건강도 좋아질 거고. 아유, 저런. 바람이 차구나. 어서 들어가자. 나는 돌이 말하는 그 여자애가 누군지 압니다. 그 소녀는 나보다 한 살이 많고 선천성 소아마비에 심장이 약한 큰아버지의 딸 사촌 언니입니다. 서울에 사는 동안 건강이 나빠져 가족들은 언니를 위해 공기 좋은 시골집을 아담한 레스토랑을 고쳐 할머니와 살게 해줬습니다. 내가 중학생이 된 어느 날 친척집에 다니는 엄마 아빠가 이야기 나누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님께서 시골집을 그렇게 버려두느니
수유동 큰댁 아이를 데리고 가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던데요. 글쎄, 어차피 나중에 그것이 좀 더 발전하면 레스토랑을 지어서 한번 살까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은 좀 무리인데. 어머님 생각에는 그냥 버려둔 걸로 아시는 것 같아요. 아빠는 조용히 엄마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사촌 언니 심장 수술을 시키느라 살던 집도 팔고 전세를 옮겨야 할 형편이었고 또 병원비 때문에 큰 엄마까지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럴 거야. 형님 내외는 모두 직장을 나가야 하고 작은 놈은 학교에 다녀야 하니 어머니 말고는 수연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어머님께선 그 집을 수리해주면 공기 좋은 곳에서 큰아이를 돌보며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후 집안 어른들의 의논이 있었고 며칠 후 옛 집터에는 작고 예쁜 레스토랑을 짓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풀이 자란 마당으로 자동차 몇 대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고 일이 시작되자 맨 처음 집이 사라지고 우물이 사라지고 이제 장독대가 사라질 차례입니다. 어이 김씨, 여기 돌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하지? 한쪽으로 지웠다가 기초공사 시작되면 땅속으로 넣어버리자고. 기초공사가 뭐야? 그건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처음 시작하는 공사야. 와, 드디어 우리가 멋진 레스토랑 건물이 되는 거야? 사람들도 많이 오겠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멋진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신난다. 모두 신나게 들떠있던 그때 장독대 옆에 굴러다니던 시멘트를 잔뜩 묻힌 못난이 돌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나처럼 시멘트를 뒤집어 쓰는 일이야. 언제 땅 밖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채 그냥 오랫동안 땅속 기둥이 되는 건데 뭐? 신난다고? 들떠있던 돌들은 모두 순간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돼보기도 전에 영원히 땅속에 묻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안 돼. 영원히 땅속에 묻히는 거 싫어. 안 돼. 사람들에겐 돌의 비명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포크레인이 몇 번 들어 올려지더니 장독대가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돌들은 뿔뿔이 흩어져 건물의 땅속 기둥이 되고 또 도로 가장자리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난 어떻게 되었냐고? 난 눈을 질끈 감고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 이대로 레스토랑의 땅속 기둥이 되느냐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내리느냐. 재빨리 구덩이 밖에 뛰어내릴 곳을 살펴봤어. 그리고 힘껏 뛰었지. 그 순간 어디선가 절규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어. 너무해! 너 혼자만 탈출하려고 우리를 밀어버리니? 너 때문에 우리 시멘트 구덩이 속으로 떨어져 버리잖아! 나는 구덩이 옆에 떨어졌어. 그리고 당황한 채 정신이 빠져 있었지. 그리고 잠시 후 포크레인이 다시 눈앞에 나타나서 흙 무더기와 함께 나를 다른 구덩이로 밀어버렸지 뭐야. 깜깜해. 여긴 어디지? 나 혼자네. 너무 무서워. 친구들은 모두 어떻게 됐을까? 미안해 친구들아. 만리장성의 성벽이 되고 싶다던 못난이 돌, 못난이를 면박 주던 왕자병 차돌이, 틈만 나면 잠을 자던 잠꾸러기 납작돌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내가 밀어서 땅속으로 빠진 돌은 날 얼마나 원망할까? 난 후회와 슬픔으로 점점 지쳐갔어. 할머니의 부탁으로 지어진 작고 예쁜 레스토랑이 완성되던 날 바닷가 마을에 친척들이 모두 모여 파티를 열었습니다. 소녀는 사촌의 휠체어를 밀며 새 집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옛집의 넓은 마당과 장독대는 주차장이 되었고 안채에는 휠체어를 타는 사촌과 할머니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담한 보금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옛날엔 이곳에 장독대가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는 엄마가 빨래하는 수도가였어. 난 이 옆에서 돌에게 책을 읽어줬지. 돌에게 책을 읽어주었다고? 돌이 알아들었다는 거야?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사촌 언니는 사람들과 말을 잘하지 않아서 어른들이 모두 걱정했었는데 내 말에 바로 대답을 해주다니
나는 반가워 얼른 말을 받았습니다. 응, 맞아. 알아듣는 것 같았어. 그래서 큰 소리로 읽어주었는걸? 지금 생각하니까 웃기다. 여기 살면 언니가 심심하지 않을까? 난 심심할 때마다 돌멩이랑 얘기하며 놀았었는데. 서울살이도 매일 심심했어. 나와 놀아줄 돌멩이가 있을까? 나도 돌멩이랑 얘기하며 놀지 뭐. 사촌은 새 집에 살게 된 것이 싫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둘은 2층에 있는 사촌의 방으로 갔습니다. 와, 언니 방 참 예쁘다. 바다가 한눈에 보여. 내가 살 땐 바다를 보려면 솔밭까지 걸어가야 했어. 소녀와 사촌은 제법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른들에게 사촌과 나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시연이가 마음에 들어 한다니 다행이구나.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해야 할 텐데. 그럼 모든 게 훨씬 더 나아질 거야. 나는 땅속에 살면서 더 이상 밝은 빛을 볼 수 없었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던 나뭇잎도, 숲속 이야기를 들려주던 새들도 만날 수 없었지. 땅속은 어둠뿐이었어. 뭐야? 돌멩이잖아. 에이, 돌아가야겠네. 누구세요? 난 땅속의 귀족 지렁이님이시다. 너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잖아. 미안해요. 그런데 반갑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어서 외로웠는데 말을 걸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나 좀 지나가게 길 좀 비켜줘봐. 네네. 제가 길을 막았었네요. 영차. 죄송해요. 전 스스로 움직이는 게 잘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제 몸을 타고 넘어가시겠어요? 그래? 그러지 뭐. 돌멩이가 참 예의 있네. 돌멩이야, 나도 뿌리 좀 내리게 조금만 비켜줘봐. 응? 네네. 죄송해요. 할 수 없지 뭐. 하필 내 뿌리 사이에 끼어 있어 불편하지만 뭐. 그래, 가끔 얘기도 나누고 심심하지 않고 좋겠다. 해를 못 본 지 오래됐다고 했지? 조금만 버텨봐. 내 뿌리가 자라서 땅 위로 올라오면 해를 볼 수 있을 거야. 그 후 돌멩이는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귀가 더욱 잘 들리게 되어 땅속 돌아가는 모든 일을 소리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씨앗이 움트는 소리, 나무 뿌리가 자라는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난 죽은 게 아니었어. 그래, 난 살아있는 거야. 돌멩이는 나무와 친구가 되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는 돌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살기 때문에 다른 생명들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땅속을 파고드는 물줄기를 견디고 추위와 어둠을 참아내고 외로움을 이겨내면 가슴속에 아름다운 돌꽃을 피울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돌멩이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 나무 뿌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쁜 일을 한 돌도 그렇게 예쁜 돌꽃을 피울 수 있을까? 눈물이 글썽한 걸 보니 지금은 후회하고 있구나. 잘 모르지만 너처럼 잘못을 뉘우치면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그 꽃은 몹시 아픈 고통을 이겨낼 때나 기뻐서 마음이 크게 움직일 때 만들어진다고 했거든. 난 꼭 그 꽃을 피우고 싶어. 넌 아주 오래 살 거니까 꿈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나중에는 모두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돌꽃을 피우게 될 거야. 난 결심했어. 절대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그 후 돌멩이는 땅속 마을에 사는 여러 동식물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모든 걸 다 참아냈습니다. 그러자 곧 땅속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무 뿌리는 땅 밖으로 돌멩이를 내보내주기 편하도록 조금씩 돌멩이를 들어 올려 나무 뿌리의 위쪽 퉁치에 올려주었습니다. 나무 뿌리는 하루가 다르게 굵어졌고 돌멩이는 점점 땅 위로 올려지면서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로 이사간 소녀는 바닷가 마을에 일은 잠시 잊고 지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미리 가야 할 대학을 정해놓고 엄마가 짜놓은 계획표대로 생활하느라 쉴 틈 없이 바쁘게 지냈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더욱 바빠져 방학 때도 시골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딱 한 번 할머니 생신날 다녀온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날은 고등학교 2학년 9월쯤이었고 시골집을 향하는 자동차 안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마치 처음 보는 빛처럼 신비로워 내 마음을 부풀게 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어린 시절 솔밭 사이에서 빛나던 햇살과 바닷빛을 떠올렸습니다. 몇 년 만에 시골집에 도착한 나는 오랫동안 못 본 사촌 언니부터 찾았습니다. 할머니, 언니는 어디 있어요? 언니, 안녕? 나 왔어. 응, 어서 와. 언니는 짧게 대답하고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잠깐 서운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나오기도 쑥스러워 주위를 살펴보다가 언니가 그리고 있던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바다가 보이는 창밖 풍경화였습니다. 언니, 이 그림 참 멋지다. 어렸을 때 내가 봤던 풍경이야. 차 타고 내려오면서 이 모습을 계속 떠올렸는데 정말 잘 그렸다. 언니는 여전히 대답이 없어 나는 또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난 어른들이 늘 언니의 기분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했었던 일이 생각났고 순간 내가 언니에게 더 말을 걸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나무 사이로 언니가 그린 것 같은 바다 빛이 보이지 않네? 몇 시쯤 그런 빛이 보이지? 저녁 먹기 전 5시나 6시쯤. 날씨가 맑아야 해. 그렇구나. 이 그림에 그 빛이 멋지게 잘 표현되었어. 언니는 정말 멋진 화가가 될 거야. 너 이 그림 좋으니? 참 좋아. 그럼 이 그림 다 그리면 너에게 줄게. 정말? 언니 고마워. 내 방에 걸어놓고 매일매일 볼게.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도 없이. 그 후 나는 시골에 다녀오시는 아빠에게 사촌의 그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시골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곧 먼 나라로 유학을 떠났기 때문이죠. 봄이 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나무도 무럭무럭 자라서 드디어 나무 뿌리의 둥치가 땅 밖으로 솟아 올라왔습니다. 아, 눈부셔. 우와, 이게 얼마만이야? 근사해. 오랜만에 다시 보는 바깥 세상은 봄 기운이 한창 무르익었습니다. 온 세상이 아름다운 꽃과 초록잎들이 무성한 나무로 가득했습니다. 여긴 숲인가 봐. 바람이 지나가네. 저기요, 바람님. 부탁이 있어요. 여행을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실래요? 뭐라고? 사람들이 돌멩이가 여기 있는 것에 관심이나 있겠니? 전 행복한 왕자님의 몸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가슴속에 꿈을 간직하면서 꽃을 피워왔어요. 이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 소문을 내주세요. 돌멩이는 곧 좋은 소식이 올 거라는 기대감에 자부심이 커졌고 금세 마음은 희망에 부풀어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소문을 들은 새와 벌, 나비들이 몰려와서 돌멩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짹짹짹짹짹짹. 네가 행복한 왕자님 동생이 되겠다고? 그러게 저런 모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맞아. 나라도 왕자의 동상으로는 저런 돌을 쓰지 않겠어. 아니야. 난 몸속에 아름다운 돌꽃을 가지고 있어. 짹짹짹짹.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래 보이지도 않아. 맞아. 믿을 수 없어. 정말이야. 난 오랫동안 땅속에서 돌꽃을 갖고 왔어. 그걸 보여줄 수 없으면 넌 그냥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흔한 돌일 뿐이야. 돌멩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엔 너무나 흔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돌 천지였습니다. 돌멩이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안에 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실망하지 마. 넌 돌이야. 아주 오래 사는. 하지만 그걸 보여주려면 쉽지 않을 거야. 내 몸이 갈라지거나 꽃이 보일 때까지는 깎아내야 할 테니까. 돌멩이가 땅 위에 올라온 기쁨은 그때뿐이었습니다. 돌멩이는 쓸데없는 희망을 품게 한 나무 뿌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새싹 하나가 땅 위에 올라오려고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저 돌멩이님, 조금만 비켜주실래요? 내가 왜 비켜줘야 하지? 왜 맨날 나한테만 양보하라는 거야? 싫어! 돌멩이는 심술이 나서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민들레는 어쩔 수 없이 힘들게 돌아 나오며 싹을 피웠습니다. 정원엔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났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봄나들이를 나온 한 여인이 돌멩이에 깔려있는 민들레 풀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나 가여워라. 예쁜 꽃이 돌덩이에 눌려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네. 민들레야, 내가 돌을 치워줄게. 그 여인은 돌멩이를 집어서 멀리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빗물이 모여 흐르는 도랑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긴 또 어디야? 아, 차가워. 난 대체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또 이기적으로 굴었네. 벌 받은 거야. 돌멩이는 차가운 물 웅덩이에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소녀는 부모와 친척을 떠나 먼 나라에서 홀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고국의 소식은 가끔 주고받는 편지나 전화 한 통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다. 잘 있었니? 수연인 지방에 있는 미술대학에 갔단다. 그런데 며칠 전 시골집에 업둥이가 들어왔대. 누군가 현관 앞에 버리고 갔다지 뭐니. 시골에선 할머니네 레스토랑이 부자로 보였는지 키워달라고. 그런데 수연이가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서 모두 걱정하고 있지 뭐니. 언니는 아직 대학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할머니 보고 다른 데 보내지 말라고 애원했대. 그 아이는 수연이처럼 심장병이 있는 아이라서. 수연이는 제 처지를 생각해서 키우고 싶은가 본데 그러니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지켜보고 있는 중이란다. 소녀는 한동안 잊고 있었던 사촌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가 준 그림은 먼 나라 작은 소녀의 방에 걸려 옛집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좋은 친구가 돼주었습니다. 사촌은 소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해볼까? 편지를 써볼까? 소녀는 많은 생각을 했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살며 사촌의 기억을 가슴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내 안에 돌꽃을 보여주려면 훨씬 더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한다는 걸 몰랐어. 난 다시 혼자가 되었고 쉼없이 흐르는 물살은 날 지치게 했지. 가슴속에 돌꽃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람. 난 흐르는 물살에 물 이끼를 뒤집어 써서 돌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몰골이 되었어. 차라리 죽고 싶었지. 돌이라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으니 죽을 수도 없었어.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내 몸을 간지럽히는 바람에 깨어났어. 누구지? 여보, 여기 정말 좋은데? 오, 물살을 피할 수도 있고 큰 물고기로부터 우리 아기들을 보호하기에 안전하겠어요. 버들붕어 부부는 내 몸에 붙어있는 이끼 사이에 작고 귀여운 알을 낳았어. 난 버들붕어 부부에겐 심술을 부리지 않았어. 가끔 햇빛이 물속으로 스며들면 나는 알들이 잘 자라도록 몸을 덮여 따뜻하게 해줬어. 그러던 어느 날 메기떼들이 몰려와서 내 몸을 쿵쿵 찧어댔어. 그래도 난 끄떡 없었지.
그동안 더 자란 내 몸의 이끼 사이로 알들을 꽁꽁 숨겨주었거든. 버들붕어 부부는 안심하고 알을 키울 수 있었어. 버들붕어 부부는 무척 행복해했고 나도 정말 행복했어. 여보세요. 엄마다. 어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단다. 먼 곳까지 오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할머니께서도 당부하셨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어느 날 돌멩이가 지내던 물웅덩이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만큼 큰 폭풍이었습니다. 돌들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거센 폭풍이 잠잠해질 무렵 어느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바닷속이 평화로워지자 주변엔 온통 돌천지였습니다. 돌의 색깔도 가지가지였고 독특한 모양의 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곳의 돌들의 몸에는 꽃처럼 은은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무늬 같은 게 보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돌멩이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씨 좋아 보이는 돌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어떻게 하면 돌꽃을 보여줄 수 있나요? 너도 돌꽃이 있니? 아마도 있을 거예요. 나에게는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을 간직한 마음속에 꽃이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럼 아주 많이 노력해야 해.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긴 세월 동안 몸을 갈고 닦아서 가꾸어야 해. 알겠지? 그럼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건 아주 고통스러운 일인데. 우선 물살이 센 곳으로 가야 해. 그리고 파도가 칠 때마다 내 몸을 다른 돌에 부딪혀서 다듬어야 되거든. 몸속의 돌꽃을 밖으로 드러내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지. 화이팅! 그때부터 난 물살이 거센 쪽으로 가서 매일 파도에 몸을 맡기고 커다란 돌에 내 몸을 부딪히며 나를 다듬었지. 그 일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어. 나는 기회가 올 때마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부탁해서 파도가 센 곳으로 조금씩 옮겨갔어. 바닷속 물은 도랑의 물과는 달랐어. 그곳에선 많은 돌들이 가슴속에 돌꽃을 보이게 하려고 쉼없이 몸을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 달그락 달그락 달그락. 그 소리는 아파서 내는 비명소리 같기도 하고 노래소리 같기도 했어. 나도 그들 틈에 끼어 몸을 깎아내면서 고통을 참아냈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내 몸 안에 돌꽃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바닷속으로 찾아든 햇님이 말했어. 와, 멋있다. 어쩌면 저렇게 멋진 꽃을 피울 수 있지? 이제 누구든지 내 몸의 꽃을 볼 수 있게 돌밭 한가운데로 나가는 일만 남았어. 나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가 큰 파도가 밀려올 때를 기다려 몸을 던져 파도를 탔어. 힘겨웠지만 수도 없이 시도했고 시간이 흐른 뒤엔 드디어 돌밭 가장자리에 닿을 수 있게 되었어. 이야, 이 바닷가에는 어쩜 이렇게 멋진 돌들이 많냐? 그래, 수석을 만들면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겠는걸? 많은 돌들이 사람들과 함께 떠났어. 그렇지만 나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또 긴 1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꿈을 잃지 않고 기다렸어. 이 부 돌이 만난 여인. 어느 여름날 돌멩이가 있는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몽돌밭이라 불렀고 예쁜 돌들이 가득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야, 여기 돌들은 다 이렇게 매끈하고 예쁘지? 돌멩이에게도 목발을 짚은 한 여인이 힘겹게 다가와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나, 이 돌 좀 봐.
세상에, 돌 속의 무늬가 꼭 보석 같아. 이 돌은 39 내 생일에 어린 시절 고향에 왔던 기념으로 간직해야겠다. 그녀는 나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 나는 그녀의 품속에서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어. 내 꿈을 이루어줄 사람을 드디어 만난 것 같아 정말 기뻤지. 그런데 그녀가 간 곳은 집이 아니라 병원이었어. 누나 왔어? 남해에 갔었다며 생각보다 일찍 왔네. 여행은 어땠어? 아주 재미있었어. 참, 너 이것 좀 볼래? 이게 뭐야? 뭐긴 돌멩이지. 돌멩이? 돌멩이 같지가 않아. 돌이 이렇게 반짝이지? 그래, 나도 깜짝 놀랐어. 꼭 보석 같지 않니? 와, 이런 걸 어디서 구했어? 남해 몽돌밭에서 찾았단다. 어떻게 내가 이런 돌을 발견했을까? 나는 밤늦게야 그 여인의 집으로 갈 수 있었어. 그 여인은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지. 그곳엔 먼저 온 돌들이 참 많았어. 모두들 진연장에서 멋진 모습을 뽐내고 있었지. 그녀는 나를 깨끗하게 씻기고 향기 나는 오일로 정성껏 단장해 주었어. 그녀는 집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날 보며 말했어. 몽돌 씨, 안녕? 생일 여행에서 이런 보석을 만나다니. 너무 훌륭해. 이제부터 넌 내 가족이 되는 거야. 세상에, 돌이 말하는 그 여인은 몸이 불편한 내 사촌 언니입니다. 둘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새로 지은 집 남쪽 바닷가 이야기 혹시나 했는데 맞아.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수연 씨는 행복한 사람 같아요. 몽돌, 너에게 그렇게 보였니? 사람들도 그렇게 보지만 사실 난 슬프지 않는 날이 없었어. 하지만 괜찮아. 그런데 어쩌다가 그래도 할머니와 살 때는 참 행복했었어. 그랬구나.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난 정말 놀랐어. 수연 씨가 멋쟁이 할머니랑 찾아와 장독대를 사라지게 한 그 소녀였다니. 내 생각 속에 그 소녀는 몸이 좀 불편해 보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슬퍼 보이지 않았거든. 할머니는 몸이 아픈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어른이 되면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했어. 그리고 난 정말로 그 말을 믿고 열심히 그림 공부를 했지. 할머니께서 생각해 내신 일이야. 그림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난 그 일이 나에게 잘 맞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슬픔을 견뎌야 할 때마다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거든. 아, 어쩐지. 그래서 집에 그림이 많군요. 대학 땐 큰 상도 많이 받았어. 할머니께서 기뻐하셨고 꼭 화가가 되라고 하셨지. 그때가 정말 좋았어. 정말 기뻤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하신 말씀에 난 슬퍼졌어. 엄만 제발 더 아프지나 말았으면 좋겠다면서 언제나 슬픈 눈으로 날 바라보았어. 빨리 나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을 텐데. 물론 알아. 하지만 난 내 병이 영원히 나을 수 없는 거란 걸 잘 알고 있거든. 언제부턴가 그 슬픔을 감추려고 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딱딱해지는 걸 느꼈어. 그리고 그 아픔이 돌이 되어 점점 자라는 것 같아. 참 놀랍지? 난 아픔을 견딜 때마다 가슴속에서 꽃이 피어났는데 그녀는 가슴속에 돌이 되어 자라난다고 했어. 그날 이후 그녀와 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면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많았지. 그녀는 가슴속에 돌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돌이 좋아졌다고 했어. 그녀는 꿋꿋하게 잘 지내는 것 같으면서도 소리 없이 눈물 짓는 날이 많았어. 난 병원에 있는 그녀의 동생에 관하여 궁금한 게 많았어. 어린 시절 내겐 할머니뿐이었어. 엄마 아빠는 내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맞벌이로 일을 해야 해서 잠자고 먹고 입고 학교에 다닐 때조차 난 할머니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나는 다시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 그래서 그녀의 말을 정성을 다해서 들어주었어. 할머니는 레스토랑을 운영하셨어. 그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지. 넌 아무 걱정 말아라.
네 병은 이 할미가 고쳐줄 거야. 넌 그저 공부 열심히 하고 꼭 화가가 돼야 돼. 난 할머니의 지극정성으로 건강이 좋아져 대학에 들어갔어. 하지만 대학에 들어갈 걸 기뻐해 준 사람도 할머니뿐이었어. 거 봐라. 너도 할 수 있잖니? 나중엔 우리 집안에서 네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난 그 말이 참 좋았어. 그리고 더욱 그림에 열심히 전념했어.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 그래서 화가가 되었군요. 할머니께서 무척 기뻐하셨겠어요. 화가가 된 지는 7년 됐어. 그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안 계셨지. 그럼 그 후로 혼자 살았어요? 난 혼자가 아니야. 너도 봤지? 강연이 말이야. 아, 수연 씨를 누나라고 부르던 그 청년? 사실 강연이는 내 친동생이 아니야. 강연이는 우리 집에 들어온 업둥이야. 업둥이라고요? 할머니가 레스토랑을 운영하실 때 난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 돌아왔을 때 주방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 수연이 학생 집에 업둥이가 생겼어. 식당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포대기 뭉치에 갓난아이가 있더라고. 사장님께서 군청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어. 그러고는 한참 후에 할머니께서 들어오셨어. 업둥이는 어디 있어요? 병원에 있단다. 아휴, 근데 걱정이다. 업둥이는 내치는 게 아닌데. 할머니는 며칠을 고민하셨어. 이 일은 아마도 하늘이 나에게 거두라고 내리신 일 같구나. 그 아이가 너처럼 심장이 안 좋은 아이라는구나. 네 애미애비가 내키질 않아 하니. 나는 할머니에게 그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떼를 썼지. 그 아이는 태어난 지 5달밖에 안 된 아기였는데 난 그 아기를 보자마자 목이 메었어. 할머니, 아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수연이 때문에 버리지 못하겠다. 내 힘 닿는 데까지 돌봐야겠어. 내가 돌보다 죽으면 군청에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기로 했으니까 넌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는 군청의 도움을 받아 그 아기에게 2번의 수술을 시켜줬지만 아직 다 나은 게 아니라서 수술은 더 해야 한대. 난 병원에서 봤던 강연이의 모습이 떠올랐어. 눈과 입술이 유난히 새파랗던. 강연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어. 난 새로운 아기를 돌보는 게 참 행복했어. 강연이는 나와 할머니가 친가족인 줄 알고 자랐어. 그 행복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사라졌어. 수연아, 네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나도 안심하고 눈을 감지.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훌륭한 화가도 되렴. 어때? 마음에 드니? 그럼요, 할머니. 정말 기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게 되다니. 그녀는 강연이와 둘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다고 했어. 불편한 몸으로 아픈 아이를 키워왔다는 걸 생각해봐.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그랬어요. 물론 부모님은 강연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하셨지만 난 어렸을 때 엄마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았어. 수연이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거든. 그건 수연 씨가 아픈 게 속상해서 한 말씀이었을 텐데요. 알아. 하지만 난 그때부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누구도 나 때문에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수없이 다짐해왔어. 강연이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엄마는 우린 수연이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셨어. 이상하게도 그 말은 내 가슴에 큰 못처럼 박혀 있어. 저런. 난 몹시 안타까웠어. 엄마를 사랑하면서도 엄마의 말을 가슴에 못으로 담고 살아가야 했던 수연 씨의 마음이. 그래서였을 거야. 강연이는 오직 나한테만 동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그게 강연이를 혼자 돌봐야 한다고 다짐하게 된 이유야. 마음에 사랑의 꽃을 피우고 어깨에 날개를 단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휠체어를 타는 나라를 꿈꾸던 사촌 언니 이야기가 눈시를 적십니다. 언니는 2발로 당당히 걷는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세상에선 누구하고도 말을 나누고 싶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혼자만의 세상에서 살아야 했던 그림 그린 어린 소녀를 별난 성격으로 여겼던
나의 철없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신의 그림을 내게 줄 때 내게 내밀었던 손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일상을 핑계로 무심했던 내 심장이 짠하게 아파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 강연이를 돌보는 일이. 하지만 이제 강연이가 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어. 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한동안 밥도 못 먹었어. 그런데 강연이가 다시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래도 속 한 번 안 썩이고 착하게 잘 자랐나 봐요. 한 번 속상한 일이 있기는 있었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잔뜩 화난 얼굴로 내게 묻더라고. 누나가 내 비밀 엄마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학교에서 애들이 그랬단 말이야. 누나가 결혼도 하지 않고 나를 낳은 거라고. 할머니가 누나라고 부르게 했다고. 얼마나 놀라고 힘들었던지. 그때 나는 강연이에게 업둥이였다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어. 며칠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니 강연이의 오해는 더욱 커졌지. 밥도 안 먹고 학교에도 가기 싫어했어. 아픈 일 말고는 속 썩인 일 한 번 없던 애였는데 나중에는 병원 치료도 받지 않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며칠 동안 방문을 잠그고 안 나오니 걱정이 되더라고.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지. 강연아, 문 좀 열어. 누나가 다 얘기해 줄게. 심장 상태가 위험 수위까지 가면 안 되는데. 결국 구급차를 불렀고 문을 뜯어 아이를 구출했어. 내가 정신 차려야 강연이를 살릴 수 있어. 정신 차리자. 그리고 난 깨달았어. 내가 강연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연이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강연이는 깨어났나요? 응급치료에 들어가고 하루가 지나서야 깨어났어. 난 용기를 내어 힘겹게 입을 열었지. 강연아,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동생이야. 넌 내게 살아갈 의미를 주려고 우리 집에 온 거야. 그러니까 누나는 너의 비밀 엄마도 아니고 우린 사실 남이야. 누나도 어렸을 때 너만큼 많이 아팠어. 늘 병원에만 있었단다. 친구도 없고 나만 왜 이렇게 못나게 태어났을까. 가족들도 믿고 죽고만 싶었어. 다행히 내 곁에 무엇이든 해주시는 좋은 할머니가 계셨단다. 할머니는 나를 위해 시골에 내려와 사셨고 그런 할머니가 나 때문에 속상하거나 힘드실까 봐 항상 걱정했었어. 그리고 내게도 할머니께 받은 사랑을 나눠줄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네가 우리 집에 온 거야. 누나,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나 열심히 치료받고 건강해질게. 그녀와의 긴 이야기는 새삼스럽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를 돌아보게 했어. 어쩌면 그녀와의 생활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지. 왜냐하면 비록 꿈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는 여인의 말동무로 사는 도래생도 꽤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했거든. 돌멩이의 이야기는 내가 왜 행복할 수 없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건 현재를 잃어버리고 나와 주변을 돌아보는 건 먼 훗날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미래만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래는 온 힘을 다해 다가가도 또다시 저만큼 멀어지는데 지금 내 앞엔 오랜 세월 열심히 살아 꿈을 이룬 한국의 조그만 남해바닷가 몽돌이 있다는 걸, 이것이 나에게 현재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중요한 모임에서 돌아온 어느 날 그녀가 내게 몹시 흥분된 얼굴로 말했어. 몽돌씨, 나 이제 꿈을 이루었어. 세계 예술인 대회에 내가 한국 대표로 나가게 되었거든. 난 그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매일처럼 즐거웠어. 불편한 몸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그림을 연구하고 작업하던 그녀를 지켜봤으니까. 내가 가는 곳은 영국이야. 난 몽돌씨를 데리고 갈 거야.
행사가 끝나면 모든 예술인이 함께 기념물을 제작할 거야. 난 몽돌 씨가 가장 좋은 자리에서 빛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그녀와 함께 간다는 건 기쁜 일이었지만 어쩌면 그녀의 행복을 위한 의미 있는 삶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라는 생각에 왠지 모를 슬픈 기분이 들기도 했어. 그녀는 자기가 영국에 가 있는 동안 동생을 돌보지 못하는 걸 걱정했어. 의사 선생님, 제가 해외에 다녀와야 해요. 그동안 강연이는 괜찮을까요? 얼마나 걸리시죠? 한 달 정도요. 가장 급한 일은 3차 수술인데 더 이상 수술을 미루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수술비가 문제예요.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군청에서 더 이상 수술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녀가 의사를 만나고 오는 동안 강연이의 병실에 손님이 찾아왔어. 미술가협회 회장이었지. 병실에 들어서는 그녀에게 강연이가 밝은 표정으로 외쳤어. 누나, 축하해. 얘기 들었어. 고마워 강연아. 하지만 누난 안 갈 거야. 누나, 나 때문이지? 난 괜찮아. 누나는 꼭 가야 해. 내가 얼마나 신났는데. 알았어. 다녀올게. 그 대신 누나 다녀올 때까지 더 아프지 말아야 해. 강연이를 안심시키고 두 사람은 밖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어. 걱정되는 게 당연하지만 이 일은 쉽게 결정된 일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 참가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 그 대신 대회에 참가하는 동안 강연이의 일은 잠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보세요. 누구에게요? 협회 차원에서 심장병 재단과 의논해 보면 어떨까요? 우선 재단과 협의하여 강연이의 수술을 진행하고 수연 하백이 영국을 다녀와서 전시회를 여는 거예요. 심장병 재단과 미술협회, 병원이 함께 후원금을 모아보는 거죠. 그럼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할까요? 그럼요. 같이 해보는 거죠.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랍니다. 회장은 그녀와 함께 병원장에게 찾아가 그들의 뜻을 전했어. 오, 좋은 생각입니다. 한국 대표 작가로 해외 전시까지 다녀오신 분이 우리 병원에서 전시를 한다면 호응이 좋을 겁니다. 더 많은 심장병 환자들을 위해서 전시회를 우리 병원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제 강연이를 위해서라도 꼭 다녀와야겠어요. 행사 진행에 관한 일은 모두 저에게 맡기고 수연 하백님은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오세요. 몽돌 씨, 나 정말 기뻐. 그런데 내 전시회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럼요. 수연 씨를 도우려는 분들이 많으니까 꼭 성공할 거예요. 며칠 후 그녀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주러 온 가족들에게 그동안의 불편했던 마음을 풀고 강연이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돌멩이는 드디어 꿈을 이루기 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돌멩이는 수연 씨가 한국 대표로 휠체어에 앉은 채 자신의 작품인 슬픔의 기능이라는 그림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작품의 주제는 슬픔입니다. 슬픔은 홀로일 때 조용히 찾아왔고 소중한 사람을 향한 배려였고 양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픔은 가슴속에 깊이 간직할수록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보석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나라의 동화 중에 행복한 왕자의 주인공인 왕자도 슬픔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일을 보고 빛나는 보석으로 만든 눈을 빼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비로소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그렇게 배려하고 양보할 때 가슴속에서 아름다운 꽃과 같은 보석이 빛을 냈습니다. 제 작품은 그 슬픔이 만들어낸 보석, 돌의 꽃입니다. 돌멩이는 그녀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 슬펐지만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돌멩이의 꿈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되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돌, 잘 부탁해.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멋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줘. 내 가슴 속에 핀 꽃은
널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야. 널 잊지 않을게. 강연이와 함께 꼭 널 보러 올 거야. 그녀와 헤어질 때 내 가슴 속에서 가장 진한 돌꽃이 피어난 것 같아. 그 꽃은 한국에서 그녀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또 새롭게 피어날 거야. 나는 이제 이곳에서 건강해진 그녀와 강연이가 보러 오는 날을 기다릴 거야. 갑자기 돌에서 가냘프게 밝은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빛은 돌의 주변을 동그랗게 에워싸더니 오색의 무지갯빛 찬란하게 피어오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다른 돌들도 작은 한국의 남쪽에서 온 단단한 돌의 가슴에 새겨진 아름다움에 취해 바라봅니다. 순간 나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 듭니다. 내 가슴 속에도 이제야 돌꽃의 씨앗이 뿌려졌나 봅니다. 엄마, 돌멩이 2, 지렁이, 햇님, 미술협회장, 나비 그 외, 소윤실. 아빠, 돌멩이 4, 나무, 바람, 강연, 병원장, 벌 그 외, 윤희웅, 소녀, 김씨, 새, 강영규. 사촌언니, 돌멩이, 민들레, 유란이, 돌멩이 1의 윤미라, 나레이션 할머니의 저 안지은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화였던 것 같아요. 이야기 속의 돌멩이처럼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는 거죠. 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의 이유가 반드시 있겠죠. 지금, 현재, 여기, 이 순간 아름답게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 우리 유혹하는 낭독극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활주로가 불렀던 입 빠진 동그라미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한 조각을 잃어버려 이가 빠진 동그라미 슬픔에 찬 동그라미 잃어버린 조각 찾아 떼굴떼굴 길 떠나네. 어떤 날은 햇살 아래 어떤 날은 소나기로 어떤 날은 꽁꽁을 다 길 옆에서 잠깐 쉬고 에야 디야 굴러가네. 어디 갔나 나의 한쪽 벌판지나 바다 건너 갈대무성한 늪에 치고 비탈진 산길 낑낑 올라 둥실둥실 찾아가네. 한 조각을 만났으나 너무 작아 헐렁헐렁 다른 조각 찾았으나 너무 커서 울퉁불퉁 이리저리 헤매누나. 저기저기 소나무 위에 누워 자는 한 쪼가리 비틀비틀 다가가서 맞춰보니 내 짝일세. 얼싸좋네 찾았구나. 기쁨에 찬 동그라미 지난 얘기 하려다가 입이 닫혀 말 못하니 동그라미 생각하네. 이런 것이 그렇구나. 냇물가
찾은 한